다른 데서 한 얘기 여기 와서 똑같이 하면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간 거업에서만 찾아보실 수 있는 오늘은 마약 영화들을 오, 재밌겠다. 언더커버물이 가져야 되는 미학이 있어요. 뭐예요? 저는 수리남 할 얘기 많거든요. 아 별로였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절대 스포일러 원치 않으시는 분들 지금 나가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영. 오은혜입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오는 방송. 매니아층이 생기고 있는 바로 그런 코너입니다. 월간 거의 없다 시간입니다. 어서오세요. 주가 거업을 해달라고. 거업의 가장 좀 부드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오정TV 아닐까? 제가 요즘 들어서 각종 방송에 좀 여기저기 캐스팅이 많이 되면서 좀 비싸졌습니다. 아 진짜. 몸값이? 하지만 여기는 그대로 적용을 한다. 우린 더 후려치고 싶다. 후려치지는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왔고요. 제가 원래 이제 어제 녹화가 있었던 날인데 네. 어제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혹시나 이 새끼가 요즘에 뭐 또 여러 프로그램에 얼굴 좀 잘 비치거나 나간다고. 거만해져가지고 이 새끼가 튕기나 라는 인상을 줄까봐 다음날 부랴부랴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저 이거 끝나자마자 또 가야 돼요. 아 진짜 난 거만할수록 끌리거든. 더 거만해져도 돼. 괜찮아. 뭐 걱정을 해? 가뜩이나 우리 트라우마 있거든. 왜냐면 4인 4색의 오창석이 이동형 TV 가가지고 네. 오창석 씨도 이제 방송을 워낙 많이 하니까 엄청 하죠. 제일 먼저 날려버려야 할 방송 뭐가 있니 했을 때 오창석이 주저앉고 오정TV라고 했었거든. 용서하지 않겠어. 그래서 거업도 혹시나 더 바빠지거나 이러면 이제 난 간다 해도 못 보내. 어. 너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이미. 내가 널 보낼 생각이 없거든. 무슨 말이야 이거? 그런 말이야. 그런 말이야? 알았어. 네. 아니 나 갈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뭐 누구처럼 우리 또 시청자들이 거업을 엄청 좋아해. 그래서 거업이 다른 데서는 좀 악플이 많은데 여기서는 되게 선풀뿐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니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보통 제가 출연하는 곳에 7대3 비율로 악플이야? 고정적으로 3위 악플로 항상 존재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어. 신기하네. 우리가 다 신분 세탁 해주고 있는 거야 너를. 진짜 내가 먹을 걸 네가 다 먹어서 그런 게 아니야? 감사합니다, 오윤혜 씨. 이 구역 1인자 오윤혜 씨. 악플 대식가야. 아주.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네.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긴 하지만 워낙 이제 넷플릭스 화제작 수리남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또 월간 거업에 또 컨셉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케미가 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수리남을 주제로 해서 윤종빈 감독의 뭐 여타 다른 작품들 다루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데서 한 얘기 여기 와서 똑같이 하면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간 거업에서만 찾아보실 수 있는 오늘은 마약 영화들을 오, 재밌겠다. 마약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을 나 한번 좋아. 가볍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마약은 어떤 의미인가? 네. 저는 수리남 할 얘기 많거든요. 별로였다고요? 저는 진짜 시간을 내가지고 이게 6편까지 되더라고요. 네, 또. 길죠? 그리고 여러분 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절대 스포일러 원치 않으시는 분들 지금 나가주시고 보면 볼수록 우리나라 내가 수준이 높아진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오윤혜. 내가 이렇게 되겠지 하는데 모든 게 너무 예측대로 되고 영화가 실현이 이렇게 극복이 잘 되면 실현도 너무 빈약하고 그래서 황정민이라는 대배우 때문에 내 기대치가 컸던 건지 아니면 그냥 작품 자체가 너무 좀 허술하게 만들어졌는지 저는 어쨌든 너무 별로였습니다. 일단 윤종빈 감독의 서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윤종빈 감독의 주특기가 뭐냐 그러면 윤종빈 감독은 처음에 거의 다큐멘터리 같은 극영화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자, 군 생활의 실상을 아주 밀도 있게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윤종빈 감독이 처음에는 국군 홍보하는 내용이다라고 속여가지고 막상 들어서 막 찍었단 말이에요. 그게 졸업 작품이거든. 학생이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가서 협찬을 받아야 찍을 수 있단 말이야. 군부대에서 허락을 해줘야. 근데 알고 보니까 군생활하면서 인간들이 다 망가지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부대에서 함부로 협찬해주지 않는 걸로 아예 윤종빈 감독 때문에 기조가 바뀌어버렸어요. 중대 영화과 출신이시네요. 네. 네. 하지만 어떻게 영화는 이미 완성이 됐고 상영이 돼버렸는 거예요. 독립영화, 그러니까 인디 영화 치고는 꽤 흥행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이제 군대 얘기라는 게 군대 갔다 온 남자들에게는 뭐 스테디셀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영화 뭐예요? 비스티 보이즈일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화제작이었죠. 윤계상 윤계상하고 하정우가 하정우 씨. 같이 이것도 역시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마치 다큐멘터리, 마치 동물들의 세계 찍듯이 그 호스트들의 세계, 호스트들과 물론 직접 호스트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면 좀 과장된 부분이 많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죠. 네. 그래서 보다 보면 이게 다큐멘터리야, 극영화야, 경계가 모호해요. 아. 물론 윤계상이랑 하정우가 나와서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극영화지. 누가 봐도 극영화인데 촬영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운드라든지 이런 게 다큐멘터리에 오히려 더 가까운 그래요? 촬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군대도 그렇고 지금 이런 어떤 호스트바. 유흥업소도 그렇고 뭔가 폐쇄돼 있고 자기들만의 리그인데 네. 좀 항상 궁금하잖아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저기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그걸 되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잘 보여준 거잖아요. 이 그렇죠. 감독이. 그러니까 이 감독의 주특기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영화가 이제 범죄와의 전쟁이죠. 네. 사실은 이건 한국 현대사를 최익현이라는 인물을 모델 삼아서 보여주고 있는. 이건 재밌던데. 이거 재밌죠. 472만 관객이 들어섰습니다. 2012년에 개봉한 작품인데 요거는 뭐 흥행에 굉장히 성공했죠. 여기까지만 해도 하정우와 최민식이 지금까지 느와르 조폭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어요. 최익현 같은 캐릭터 보통은 느와르 영화에서 이용당하고 버려집니다. 그런 아저씨들, 뭐 조직의 일을 도와주는 뭐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충분히 이용해 먹었으니까 죽여버려 뭐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최익현이라는 존재가 그 하정우의 조직을 다 먹어버리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윤종빈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뭘까? 현대 사회를 관통해 왔던,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이 어쩔 수 없이 몸으로 체득해야 했던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폭력. 그러니까 최익현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공무원이었죠.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리 세관 공무원. 아. 네. 양심껏 눈치껏 받아챙기는 비리세관 공무원이었는데 그때 공무원 사회 얼마나 말도 안 됐습니까? 야, 우리끼리 나눠 먹은 거 걸렸다. 총대 메고 한 명이 그만두자. 네. 야, 네가 제일 부양 가지고 적으니까 네가 그만둬. 이렇게 해서 잘려버리잖아요. 그래서 홧김에 튕겨 나갔는데 이 아버지는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고 입을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다가 얘네들 입에다가 밥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식 새끼는 좀 성공적으로 키우고 싶은 욕망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지금 수리남의 그 하정우 씨랑 비슷한 그렇죠. 캐릭터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불법적인 방법까지 불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 남자가 이용해 먹은 게 뭡니까? 굉장히 한국적인 소재. 우리 종친 아이가, 우리 가족 아이가, 우리 식구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같은 한 식구잖아 이런 거는 보통 조폭 영화에서 나와요. 그렇지. 야, 우리 같이 마피아들. 생활했을 때 생각나. 그렇죠. 마피아가 뭐 우리 다 패밀리라고 부르잖아요. 패밀리를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복수한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개념을 최익현이 아주 생뚱맞게 종친해서 가져다가 조폭두목이랑 종친이라는 이유로 이상하게 엮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권을 차지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 최익현은 성공한 아버지가 됐어요. 아들을 검사로 만들어낸 성공한 아버지가 됐지만 결국 그 성공은 어디에서 왔느냐? 결국 그런 여러 가지 사회가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도 있겠죠. 네. 그 공직사회에서 그냥 재수 없어서 그냥 잘려나가는 사람. 그리고 하지만 이 가부장적인 사회가 만들어낸 남자에게 너무 필요 이상의 한 사람의 가장에게 너무 필요 이상의 짐을 지어버리는 이 가부장적인 사회가 만들어낸 최익현이라는 괴물. 일그러진 자화상 같은 거지. 그렇죠. 거기서 최익현이 갖고 있는 총에 그 총알이 안 들어있잖아요. 빈 총. 이거 가지고 계속 휘두르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보면 알맹이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가오 잡고 허세 잡아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는 불법적인 방법까지 불사하게 되는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검사들이라고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느냐? 아니잖아요. 곽도원도 나중에 가면 부패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계속 최익현 같은 괴물들을 만들어 오고 있다라는 이것도 굉장히 다큐멘터리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극영화예요. 그래요? 네. 범죄와의 전쟁을 봤을 때는 되게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고 이랬는데 나는 수리남은 왜 이렇게 어색한 것, 난 심지어 황정민 연기도 어색했습니다. 아, 그래요? 막 이렇게 뭐랄까 막 손을 되게 많이 쓴다고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뭔가 되게 내가 연기 전공했구나. 아무튼 좀 하정우 씨나 특히 여기 나오는 조우준 씨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어떤 새로운 캐릭터의 연기가 좀 자연스러웠다면 황정민 씨는 과거에 봤던 그런 비슷한 캐릭터가 떠오르기도 했고 네. 뭔가 되게 뭔가 오랜만에 연기하시나 약간 이런 느낌. 아, 진짜? 그런 느낌까지 저는 들 정도였어가지고. 예, 황정민 씨의 연기는 일단 언제나 영화에서 황정민을 악역으로 쓴다는 건 50%의 위험 부담은 안고 가는 거예요. 왜? 지겹다는 소리를 분명히 들을 거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이 정도의 악역을 소화할 수 있는 그 나이대의 남자 배우는 없구나. 솔직히 말하면 황정민 외에는 딱히 대안이 없어요. 누가 있겠어요? 비슷한 연령대의 이정재? 안 어울리는데. 왜? 이 수리남에서의 역할이
능글맞은 좀 사기꾼이잖아. 맞아. 이정재 어울리지 않아. 근데 그렇게 어울리진 않은 것 같아. 이정재는 좀 더 카리스마 있고 좀 날카로운 느낌이 강하지. 이렇게 황정민 지금 그 캐릭터랑은 난 잘 모르겠네. 과거에 했던 무슨 영화 있었잖아요. 똑같은 마약 관련돼서 황정민 씨가 연기한. 뭐 마약 관련 영화 사생결단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또 뭐 부당거래. 부당거래도 있었고 약간- 베테랑도 있었고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서 그랬나 봐요. 저는. 그러니까 황정민 씨의 연기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슷비슷한 건 사실이에요. 그건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잘한다는 건 역시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어쨌든 수리남은 그랬고 네. 좀만 더 얘기를 해보죠. 네. 그리고 이제 범죄와의 전쟁 다음에 나온 영화가 바로 군도 밀란의 시대라는 군도 영화인데 요것도 예. 재밌었어. 이거 네. 재밌었어. 그냥 강동원 얼굴이 재밌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재밌었지. 네. 네. 이게- 아니 너무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치, 조선시대 이야기잖아요. 양반과 탐관오리들의 이 착취가 극에 달했던 조선 철종 13년의 이야기인데, 마동석 배우도 나왔고요. 이경영 배우 여기 역시나 나왔고요. 이성민. 하정우 씨, 하정우, 강동원이 투탑이었었죠. 투탑. 네. 조진웅 씨도 나왔네요. 조진웅도 나왔죠, 맞아. 음. 이 영화 꽤 규모가 크게 벌린 판이었는데 이게 좀 잘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잘 안 됐습니다. 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극장 흥행으로는 손익분기점 넘는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색한 점이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보는 본격 시대극이면서 본격 극영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좀 들어가서는 안 될 것들이 몇 개 들어갔죠. 갑자기 어울리지 않게 튀어나오는 나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하정우 얘기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포커스가 전부 강동원한테 가버려요. 아하. 강동원의 일대기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강동원이 여기서 정말 잔인무도한 극악무도한 악당이거든. 강동원이 악역이구나. 네. 네. 그래서 캐릭터 밸런싱에서 좀 실패했고요. 그리고 영화 하나에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의적 이야기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부패한 관리들 철저내리는 이야기. 얘기 들어가 있죠. 거기에 하정우의 성장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의적 대거리에 들어가게 되었느냐도 들어가 있고 또 악연 이야기도 네. 있어야 난 되고. 군도를 안 강동원하고- 봤나 봐. 안 봤어? 안 봤나 봐. 그러게 나도 지금 안 봤네. 안 봤네. 내가 아는 영화가 아니네. 이 영화는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나중에 네,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밀란의 시대가 별로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영화가 2018년 공작이죠. 공작. 공작은 꽤 잘 됐습니다. 이것도 안 황정민이 봤어요. 흑금성이라는 실제 스파이로 활약을 했던 북한. 네, 북한에 넘어가서 실제 스파이로 활약을 했던 사람의 네. 뭐 일대기까지는 아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공작이라는 영화인데 여기서 쭉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윤종빈 감독은 실화를 좋아해요. 그러네. 실화. 실화 좋아. 실화맨이야. 다큐멘터리스러운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얘기들을 좋아합니다. 그걸 또 잘 찍고.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해요 원래. 영화 감독들은 그런 말 있어요. 모든 영화 감독들은 누구나 한 편의 걸작을 만든다. 자기 얘기를 다룰 때. 그래서 윤종빈 감독도 봐봐요. 가장 걸작으로 평가받는 범죄와의 전쟁 자기 아버지 얘기잖아요. 아 그래요? 네. 물론 자기 아버지 얘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창작을 많이 덧붙인 거고 실제로 최익현 씨처럼 내가 임마 이러고 이러진 않았겠죠. 윤종빈 씨 아버지가. 어쨌든 간에 윤종빈 감독의 주특기는 이런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리남으로 돌아가 봅시다. 네. 흑금성을 인터뷰해서 만든 공작과 그 실존 인물 K를 인터뷰해서 만든 수리남은 공통점이 있어요. 실화다. 그렇죠. 실화. 실화인데 황정민. 제가 어제 거의 잡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흑금성의 이야기는요 실제로 자료도 많이 남아 있고 당시의 언론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크로스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수리남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K? 수리남의 이야기를 윤종빈 감독에게 풀어놨던 실존 인물 K 같은 네. 경우에는 이 사람 말고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줄 사람이 없어요. 당시 뭐 법원 기록 같은 거 남아 있겠죠. 왜 조봉에게 징역 10년을 때렸는가 이런 거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K에 대한 이야기는 없겠구나, 없죠. 거기에. 크로스 체크가 안 돼요. K는 지금 하정우 얘기하는 건가?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정우의 실존 인물, 하정우가 연기한 사람의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수리남에 갔다가 홍어 사업이 실패하고 홍어 사업이 실패하니까 국정원이 접근을 해서 당신 그 마약 한국인 이용당했다. 마약왕을 잡는데 그거 자체가 실화 바탕이니까. 네, 실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실화라는 게 이 K 씨의 말일 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사실일까가 약간 궁금하고요. 물론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사람을 안 믿어요. 믿지 마. 네. 그런 거 같아. 사람 믿으면 뒤통수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실화라고 보기에는 너무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본인이 국정원 요원이에요. 요원? 네. 민간인을 왜 데려다 언더커버로 씁니까? 이미 또 한 사람 심어놓은 사람이 있는데요. 굳이 또 심을 이유가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많으면 좋잖아. 어?
많으면 좋지. 위험하지. 오히려 위험하지. 잘 모르는 이 사람을 요원, 왜냐면 국정원 요원이라는 건 굉장히 고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첩자로 넣는 것 자체도 위험할 텐데 엄청나게 위험하죠. 정말 일반인을 여기다 넣었다가 무슨 큰일이 날 줄 알고. 방법이 없었겠지. 거기 내부에 넣은 애한테 더 이상 진전이 없으니까 새로운 판로를 잡으려고.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그 내부에 원래 여기서부터 스포일러입니다. 내부에 들어있던 조우진이 병기태 역할. 거의 최측근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믿었냐 그러면 황정민이 누군가에게 살인 지령을 내릴 때 조우진한테 내려요. 그럼 이미 충분해요. 뭐가 더 필요한데? 뭘 알아내는데. 수리남이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 조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저지른 일을 우리가 직접 단죄할 수 없다라는 맹점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같은 조직에 두 명의 스파이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무관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 모르고 서로 죽이는 일이 난 벌어집니다. 유연석이 국정원 직원인 줄 알았어. 얼굴이 하도 하얗고 어색해가지고. 근데 아닌 거. 난 조우진이 그건 줄 알고. 그게 가장 큰 이 여자의 반전이었다. 그렇죠. 이 이 영화에서 영화에. 이 드라마에서 가장 놀라운 네. 점이죠. 네. 이 이야기 자체가 뭔가 선뜻 믿기에는 아니 아무리 카센터 운영하고 가라오케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해도 뭐 어렸을 때 유도 좀 하고 깡따구 좀 좋다고 얘 여기서 혼자 막 마약 조직을 막 만들어서 운영을 해? 그리고 막 중국인 마약 조직 보스랑 막 맞짱을 떠? 이게 뭐야? 근데 그리고 오라고 하는데 본인이 내가 더 나만의 방식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막 하고 젠친인가 걔 천진인가 걔 찾아가고 장첸. 장첸 완전 진짜 잔챙이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장첸 멋있더라. 근데 이 이야기를 쭉 보면요 하정우의 이야기만 되게 멋있게 그러니까 보입니다. 많이 과장돼. 일반인이라고 하기에는. 네, 하정우가 너무 많은 일을 해요. 그치. 그래서 저는 이 켈시의 이야기가 자기의 업적만 너무 뻥튀기가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내가 상대했던, 내가 잡아넣었던 조봉행이라는 실제 인물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한국에 끌려와서 10년형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죽었어요,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아. 그냥 죽었다고 해도 돼요, 범죄자니까. 어쨌든. 그럼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국제적인 규모의 마약 왕이었다면 미국은 얘를 체포해서 왜 순순히 대한민국한테 줬을까요? 그러게 미국에서 때리면 더 많이 때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미국에 마약을 팔려고 했다라면 미국 DEA 입장에서는 미국 법을 정해서 미국에다 쳐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 그냥 한국에 넘겨줬다? 그럼 또 한국은 그걸 받아가지고 10년행 때리고 말았어? 그리고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10년밖에 안 때렸다는 것도 좀 의문이기는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라서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범죄를 저질러도 그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살인교사, 살인 이런 거 했다면 적어도 종신형은 때려야죠. 그러니까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디까지나 거의 없다의 뇌피셜일 뿐입니다만 본인의 업적과 내가 상대해야 했던 조봉행을 좀 뻥튀기한 면이 없잖아 있다. 뻥튀기한 것도 있었는데 나는 그 인과관계가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신도들 막 애가 엄마가 맡고 있는 거 보면서 울고 힘들어하잖아. 나는 이 사람들 무슨 역할이 있을 줄 알았어. 나중에 이야기하더라. 뭐 다른 범죄를 더 하거나. 근데 결국에는 그 황정민이 얼마나 잔인한가. 그리고 빨리 얘를 처치해야 되는 어떤 그냥 수단일 뿐이었고 그들을 이렇게 감시하면서 핸드폰으로 찍잖아. 어떻게 그게 안 들킬 수가 있냐고 이렇게 찍는데. 그리고 나가서 계속 전화통화 맞아. 10번도 넘게 하잖아. 아무도 막 장첸 찾으러 가는데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너무 그런 게 허술한 거야. 이거 그게 날 보세요. 짜증나게 했어. 오윤혜가 보기에도 허술한 거면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나는 네. 오윤혜가 봤을 때 이렇게 인과관계 문제 있고 막 뭔가 삐걱삐걱 했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너무 재밌게 봤거든 이 작품을. 그래서 이제 겁이 봤을 때는 윤종빈 감독이 워낙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식의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이다라는 그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리남을 보고 실망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나는 이거는 이야기라고 봤을 때 너무 재밌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막 실제랑 얼마나 다르냐,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를 봤다기보다는 그냥 그 이야기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빨려 들어가서 봤거든. 너무 콩닥콩닥하고. 유연석 연기도 괜찮았어? 나는 유연석 연기도 괜찮았어. 아 진짜. 왜냐면 다들 캐릭터들이 되게 개성이 강한 캐릭터들인데 좀 무거웠잖아. 근데 유연석 혼자서 좀 병신같이 웃기는 게 있어. 아 나는 진짜. 난 그 영화도 너무 웃겼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야기에 몰입을 한 사람과 이야기에 몰입에 실패한 사람의 차이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오윤혜나 나는 중간에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려다 턱 걸린 거야. 난 계속 걸려. 이 뭐야? 이러면서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단점이 다 보이거든. 그렇지. 근데 정민이는 그냥 쑥 들어간 맞아요. 거야. 1화부터 그냥 첫 때부터 쭉. 주사기 반응처럼 쑥 들어간 거야. 그때부터는 완전히 내가 이 상황에 몰입을 했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부분은 자기가 뇌피셜 시나리오를 써 막 채웁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원래 합리화, 그래요. 합리화. 네, 네.
내가 막 이 이야기의 빈 구멍을 내가 상상해서 막 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있어서 이 이야기는 딱히 개연성 떨어지는 것도 없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헌트라는 또 엄청난 또 영화를 봤기 때문에 네. 또 수리남을 봤을 때는 아 진짜 막 그래. DEA 그 마지막 장면이 전 제일 처참했거든요. 이렇게 황정민이 얼마나 그런 촉과 막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끝까지 안 죽이면서 DEA가 올 때까지 시간을 또 벌어줘요 본인이 막 그리고 기타 등등등등 너무 많은 좋은 영화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그렇게 극박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반전도 막 있고 이런데 전혀 그런 느낌도 없었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언더커버 영화들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접하기로는 정말 맨 뒤에서 탑 10에 들어가요. 아 그래요? 왜냐면 맨 마지막 장면 딱 하나만 보고 생각해 봅시다. 맨 마지막 장면 맨 마지막 장면. 자, 이제 자, 나 방어할 준비하겠습니다. 네. 체포에 필요한 거 다 확보됐어. 근데 하정우가 아직도 그 황정민 손아구에 있네? 그러니까 체포할 준비가 다 끝났는데 황정민을 잡으러 가는 데까지 40분이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DEA나 어제 작전을 할 때는요. 아. 미리 그 나라로 보내요. 미리 그 수리남으로 몇 명 보내놓습니다. 그래야 얘가 도망 못 자게 잡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마지막에 하정우 없었으면 황정민 그냥 도망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허술하기 짝이 없. 그러니까 가령 만약에 정민여가 캘리포니아에 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민여를 긴급 체포할 일이 생겼어. 그럼 먼저 이 사실이 정민여한테 알려지기 전에 아니면 튈 테니까 알려지기 전에 미리 캘리포니아로 몇 명을 보내놓습니다. 주변에 몇 명 잠복을 시켜놔요. 그리고 야 증거 충분하다 체포해. 그럼 바로 체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갈 틈을 안 주고. 근데 헬기 타고 막 날아오는데 40분이 걸린다는 거야. 근데 왜냐면 그 사이에 이제 서사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 황정민이 뭐 도망 못 가게 자동차 가서 이거 이제 전선 다 끊어놓고 뭐 요런 거 하고 그 중간에 또 변기태랑 하정우랑 이야기하는 것도 나와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총 겨누고 서로 막 이거 하는 그 심리전을 보여줘야 하니까 이야기도 엄청 티나게 해. 나 진짜 이렇게 티나게 해. 바베큐 구울 때 아니 그 전에도 이미 또 한 놈도 눈치챘잖아. 난 그래서 황정민 이 두 놈을 죽이겠구나. 그런 느낌으로 받았는데 잔슨빌 갖고 오라고 잔슨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 정민여가 말한 과정이 사실은 잘 만든 언더커버 영화에선 싹 없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마지막에 정부군이 달려들었다면 순식간에 체포하고 상황이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40분을 질질 끌고 앉아 있는 거야. 총을 미친 듯이 쐈는데 한 발도 안 맞아. 신기하게 하정우는 창문이 다 깨졌는데. 야 그래야 영화가 되지. 아니 근데 나는 조금이라도 최소한 스치던데 이게 인간적으로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마지막에 황정민이랑 또 그 물가에서 1대1로 격투한 장면도 그래요. 1대1. 만약에 하정우가 그렇게 안 했다면 미국 DEA까지 나서서 그러니까. 한 작전이 그냥 몽땅 물거품 아니야. 그러니까 하정우가 다 해낸 거잖아. 하정우 영웅 만들기 작품이다. 봐봐, 이 하정우의 서사가 아무리 봐도 어색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냥 윤종빈 감독 영화에 나오는 흔한 가장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범죄와의 전쟁에 나왔던 최민식이 갑자기 내가 체포할게 이러더니만 하정우를 막 엎어치기를 해버리고 막 이런다면 리얼리티가 살았을까요? 아니죠. 하정우 역할은 하정우 역할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건데 갑자기 얘가 감옥에서 들어가서 얼굴 몇 명 트더니만 갑자기 마약 조직의 보스가 돼 갑자기. 근데만 장첸한테 막 가가지고 장첸 얼굴도 무서워서 제대로 못 보던 애가 갑자기 뭐 주머니 손 놓고 막 걸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새끼야 이러고 나와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장첸이 죽여버렸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빡쳐서? 장첸은 대만 배우더라고요. 네. 그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 배우인가 아니면 너무 그 중국인인가? 이국적으로 생겼지. 말도 너무 그래서 그 사람 연기도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그 사람 연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연기 잘하는 거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장첸이 약간 뒷부분에서 이제 캐릭터가 1화, 2화에서는 장첸이 되게 무섭게 그려지는데 뒤쪽에서는 약간 좀 그게 아쉬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전 장첸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에게 좋은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냄새나게 생겼습니까? 장첸이? 약간 머리를 좀 감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 롱 헤어를 갖고 야 계시더라고. 오늘 빌드업 좋다. 아, 그래요? 그리고 장첸은 일단 그 M존 케어를 좀 써야 될 것 같다. 피를 너무 많이 봐. 너무 비린내가 많이 나 피에서. 자 여러분 아이부터 임산부까지 쓸 수 있는데 우리 장첸도 쓸 수 있습니다. 그분이 또 피부 트러블이 있거나 아토피가 있다면 더 안전한 성분의 제품을 고를 텐데 그럴 때 버텍스 넘버1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햄프시드 오일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고 EWG 등급 그린 등급의 향유 알러전 프리의 자연유래 7종 추출물. 저희 신세계백화점이랑 청담 SSG에 지금 입점이 돼 있어요. 앞서 막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이 뭐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한다고. 근데 이거 버텍스 넘버원 만든 이 사장님도 오랜 시간 동안 청담동에서 헤어샵을 운영하셨던 그 헤어 디자이너세요. 그러니까 원장님이시구나, 이분들이 원장님. 뭐 샴푸나 이런 거를 워낙 많이 이제 써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걸 좀 만들어 봐야겠다. VVIP들을 위한 샴푸나 바디 제품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탄생한 게 바로 버텍스 넘버원입니다. 네. 여러분 샤워할 때만큼은 우리 VVVIP가 함께 대보는 시간 버텍스 넘버원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제목을 보텍스 넘버원이라고 했으면 훨씬 잘 나갔을 텐데. 버텍스 넘버원이야. 보텍스 볼텍스. 넘버원. 볼? 보텍스요. 너희 보터파크 계장 그거 하지 않았어? 조용히 아, 해. 거기에 뭐 세금을 내는 건가요, 보텍스는? 너한테는 버텍스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 뭐요? 탄양삼 순백 아니야? 한양산 수백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오정TV와 아주 장기간 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제품력을 입증받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드셔보시고 아 좋다 재구매 하는 제품이거든요. 맞습니다. 또 산삼이 유기농 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대요. 그런데 여기는 좋다라는 인증은 다 받을 만큼 안전하고 정말 깨끗한 지리산 1000m 고지에서 이슬만 맞고 자란 좋은 산삼만 담았습니다. 30병이 있고 30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1+1 이벤트이기 때문에 두 박스에 38만 원. 홍삼 가격에 여러분들이 산삼을 드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병 6,000원으로 지리산 청정고지 또 산삼이 정력에도 좋고 면역에도 좋고 요즘 환절기에 기관지에도 좋고 안 좋은 데가 없습니다. 산양삼 순백으로 여러분들 건강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남성분들의 건강을 위한 또 제품 한 가지가 더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맨피던스 110이라는 제품인데요. 네. 이거는 뭐냐면 한 30대 뭐 40, 40만 넘어가도 딱 남자들이 아 예전과 좀 내가 다르다. 거업도 이제 4차 넘겼잖아. 쉬할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빨리 먹여야 될 것 같아. 말이 길어 얘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 4형제 자매를 낳으셨잖아요. 사형제잖아. 네, 우리 저희 할아버지는 무려 7남매를 낳으셨어요. 너는 나요? 무정자야? 지금 없잖아. 무자녀잖아. 나는 묶었잖아. 아 묶었어? 묶었어. 그래 네가 정관 수술을 했구나. 아 진짜 몰랐네. 그렇게 얘기할 거면 정관 묶었다는 수술- 얘기는 왜 하는 정관 거야? 수술은 얘가 했었네. 내가 괜히 정성한테 했냐고 물어봤더니 욕 쳐받고 있는데. 거업한테 물어봤으면 그러니까. 이슈도 안 됐어 우윤아. 그러네. 그래. 야, 할 거면 정성한테 해. 그러니까 납자가 남성들이 사자가 네. 바뀌면은 확실히 소변 볼 때 답답하고 이 줄기가 그치. 약해진다. 거업은 또 소변 볼 때 실제로 문제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건 다른 거야. 자, 그럴 때 발기력, 발사력에 대한 고민이 아. 남성들의 기를 살려주는 네. 5가지 식품을 다 담았습니다. 복분자, 구기자, 사상자, 오미자, 토사자. 특히 토사자는 허리 다친 토끼가 먹었다고 해서 그 천연 비아그라 성분이 들어있을 만큼 좋은 원료인데 부영제가 없습니다. 저렴한 밀가루, 찹쌀, 메가 같은 거 전혀 넣지 않고 100% 오자로만 만든 오자환이에요. 굉장히 알이 작지? 네, 알이 작네요. 그리고 잘 넘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햇섭 인증받았고 이렇게 포로 돼 있어서 간편하게 드시기도 편하기 때문에 예전만 못하네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자환으로 여러분들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걸 먹었다 그래서 예전만 못하다는 게 아닙니다. 문구면 어때? 좀 달라? 성욕이 감퇴돼? 전혀 그렇지 않아. 아 똑같아. 아무튼 그냥 대단하다는 것만 알아줘. 원래 성욕이 없었으니까 뭐 굳이 뭐 아니 차이가. 대단하면 네. 가끔 풀리기도 한다는데 넌 아직 풀리진 않았니? 한 번 풀린 적도 있어요. 아 대단하면 그래? 풀려? 만들어내는 생산량이 워낙 좀, 많으면? 많으면 안에서 풀리기도 하고 오. 대단해. 그래서 풀렸다고 그럼 풀리고 나면 재수술하는 다시 거야? 묶었지. 그래서. 아 진짜. 더 세게 묶었어. 오늘 또 풀리겠다 그러면 저 뭐가- 맨피던스 먹었으니까. 그래 내가 거업을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었어. 뭐가? 끌리더라고. 자, 계속해서 이야기 그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뭐 우윤혜 씨는 그런 것 때문에 턱턱 걸렸고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그러니까 이게 재밌게 보건 재미없게 보건 간에 그건 개인의 취향이고 뭐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요. 다만 이 수리남을 볼 때 언더커버물이 가져야 되는 미학이 있어요. 뭐예요? 그리고- 예? 언더커버 미약. 일단 언더커버가 뭔 줄 알아? 잠복 근무. 오. 잠복 근무는 아니죠. 그건 MBC.
MBC? 잠복, 엠부시. MBC가 뭐야? 아, 이것도 내복, 따로 잠복. 용어가 있어요? 아. 잠복. 내 신분을 속이고 들어가는 게 언더커버고 잠복은 그냥 숨어 있는 거고. 그치. 아. 그럼 분장술 같은 건가? 아니. 어쨌든 나를 숨긴다는 거잖아. 언더커버 알겠다고. 알았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 거야. 네가 알겠는 거 나도 알겠다고. 오케이. 언더커버물의 미학이 언더커버분의 미학은 일단 내가 주인공한테 인정사정 없이 감정이입이 돼야 돼요. 주인공한테 네. 그 언더커버 하는 사람한테 그렇죠. 인정사정 없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조마조마함. 이 어떤 긴장감을 쫙 끌고 가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 수리남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 자체가 이벤트가 하나짜리예요. 원 이벤트라고. 하정우가 황정민에게 발각당하는 순간 하정우는 죽어요. 이 명제 딱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정우는 발각되지 않고 황정민이 체포될 때까지 버텨야 돼요. 네. 그리고 그 황정민이 체포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이벤트 하나 가지고 시즌 1을 다 채우기에는 저는 너무 무리수였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6편짜리 드라마, 1시간짜리 드라마가 6편인데 6시간이잖아요. 6시간을 이끌고 갈 긴장감이 아니다. 그래. 긴장됐던 남자. 너는 이입을 했으니까. 난 순간순간이 진짜 너무 쫄리더라고. 그래? 근데 그래서 그렇게 쫄렸다가 하정우가 지 와이프한테 그렇게 자유자재로 전화하는 거 보고 좀 깨지 않았어? 아니 뭐 물론 그런 건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막 쫄리는 거를 1시간 내내 사람을 막 쪼면은 이게 긴장도 어느 정도 됐다 살짝 놔줬다 이 줬다 폈다가 있어야 되는데 밀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쉬어가는 구간인 거지 그런 그 거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게 서브 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브 텍스트가 뭐냐 그러면 메인 이벤트가 있으면 서브 이벤트들이 몇 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에도 서브 텍스트가 딱 하나 등장하죠. 장첸? 아니, 아니야? 장첸은 중간에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 우리가 헤어질 결심 얘기할 때 제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네. 이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는 이 이야기는 하나의 커다란 메인 스토리가 있고 수많은 서브 텍스트들이 그걸 바치고 있다. 단 하나도 중간에 버려지는 거 없이 떡밥이 뿌려지면 다 회수되고 그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여서 커다란 이야기를 위해서 복무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두 번째, 이 서브 텍스트가 굉장히 부실해요. 가령 그래. 장첸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장첸 같은 경우도 뭐 좀 중요한 일 할 것 같다 그냥 뒤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주고 조지 그냥 빵. 유연석도 뭔가 역할을 할 것 같다가 뒤져버리잖아요. 깜짝이야. 근데 그래서 변기태가 딱 반전인 걸 알았을 때 네. 그게 더 크지 않았어요? 장첸이나 유연석이 없어진다 그래서 변기태 정체를 알았을 때 더 많이 놀랐을까요? 그냥 그대로 있었어도 똑같이 놀랐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왜냐면은 그 앞에 다룬 그 변기태나 뭐 데이빈 이야기가 너무 많아지면은 이게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너무 될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은 딱 변기태로 몰아준 거지. 싹 다 몰아줘. 그래서 나는 이 영화의 한 포인트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 변기태가 딱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 장면 하나만 명장면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몇 개들이 있어야지 진짜 재밌고 막 쥐었다 뺐다 할 텐데 너무 거의 5편까지 와서야 그 장면 하나 나고 엔딩이 처참하니까 너무 내가 투자한 6시간에 비해서 이 작품에 대한 그 만족도가 너무 낮아. 중간에 유연석의 죽음도 그렇고 장첸의 죽음도 그렇고 죽여버리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죽음을 그렇게 허접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맞아. 왜냐하면 이건 6부작짜리 드라마예요. 5부에 재밌는 거 나온다 이러면서 5부까지 참고 그러니까. 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3부쯤에 유연석이 커다란 이벤트 하나 하고 죽고 그 다음에 뭐 또 한 4부쯤에 장첸이 한번 지랄 제대로 하다가 또 뒤지고 이런 식으로 관계의 흥미를 차분차분 끌고 가야 되는데 뭐야 왜 갑자기 애들이 없어져? 그리고 마무리되는 것도 보통 이제 넷플릭스 이 드라마 시리즈의 가장 큰 매력이 다음 편이 빨리 궁금해야 되거든. 왜냐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딱 끊어주는. 근데 이거는 알겠어. 다 마무리해줘. 너무 친절하게.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또 시작하니까 이게 뭔가 넷플릭스로 봐서 그런가 그런 매력도 못 살린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제보자 K, 저는 그분 안 만나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의 이야기가 별로 개연성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두 사람이 너무 뻥튀기 되어 있다라는 점. 이건 진짜 두고두고 석연치 않은데 네. 뭐 윤종빈 감독이 믿기로 결정했다면 믿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은 윤종빈 감독의 역할이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뭐가 좀 이상해.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건 창작물이니까요. 꼭 있는 사실 그대로 찍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섞어야지. 그런 관객들이 더 잘 소화시킬 수 있게 이 장치를. 환약 작게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만져줘야 돼요. 잘 쏙쏙 들어갈 수 있게. 근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고 흥미를 이끌고 가는 것도 부족했고 그걸 매조지하는 기준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장첸은 그렇게 멋있게 등장을 시켜놓고 그 따위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연석을 그렇게 재수없게 만들어 놓고 그 따위로 처리를 한다는 점 이런 점은 그냥 뒤졌구나 불쌍하다 끝이잖아요.
예, 이런 기술이 윤종빈 감독이 이런 기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범죄와의 전쟁 예를 들어보면 거기서 하정우도 결국은 메인 악당이 될 뻔하다가 결국 최익현한테 밀려서 사라지는 역이잖아요. 하지만 하정우의 퇴장에 임팩트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거든. 전 윤종빈 감독을 모르지만 윤종빈 감독이 개인적으로 하정우와 황정민을 너무 아끼는 나머지 그치. 완전 다른 이 투톱으로 배우들의 그냥 끌고 가고 싶었던 다른 거야. 배우들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고민 안 한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거는 그 세 사람이 친한 건 그 사람들 사정이죠. 그러니까 네. 그게 안타까운 거지.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하고 명료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네. 훨씬 좋아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네가 뭐라 그래도 난 재밌게 봤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럼. 하지만 저는 이런 이제 창작물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네. 이런 점이 보이면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그치 거죠. 그치. 나는 어쨌든 괜찮았어. 그 후반에 하정우, 황정민, 박혜수 이 세 명의 삼각으로 이루어지는 긴장 구도가 오히려 다른 거에 이제 집중 안 하게끔 셋만의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데 오히려 나는 좀 현명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박혜수 씨 진짜 목소리 톤 좋더라고요. 아, 박혜수 씨도 보이스 그렇고. 톤.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너무 길어지는 게 문제라는 것이 박혜수 씨가 처음에 등장해서 김프로 뭐 밥 잘 썼어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가래 이게- 뱉는 거. 그게 그거 왜 하는 거야? 계속 한 번만 하지. 껄렁해 보이려고 하는 재밌었는데. 건데. 아, 그래? 근데 이게 한두 번 한 두세 번 나올 때까지는 재밌었거든. 근데 계속 하잖아. 하정우는 근데 유행어 계속 됐어. 그래서 아, 그래? 뭐가 유행어가 됐어? 유행어 됐어. 야, 나 오늘 하루 종일 방송하면서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게 무슨 유행어야? 그건 네가 하도 까니까 네 앞에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두 번 들으면 뭐 거기다 이제 하정우가 거기다 대고 댓글을 하잖아. 형도 꼭 잊지 말고 기내식 먹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한두 번은 재밌었어요. 근데 나올 때마다 전화 받을 때마다 이상하지 않아요? 나 어색했어. 모든 상황에서 밥 잡섰어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신호 같은 나는 거였겠지. 그래서 신호라고 생각했거든.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뭐 그 그 형이다. 황정민이 알지 못하게끔 할 만한 그런 장치로 내가 지금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냥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신호도 생각했는데. 너무 허접하지 않습니까? 야 받아서 밥 잡섰어 이러면 국정원이고 왜?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아니 어차피 박혜수가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박혜수는 언제나 하정우가 위장신분인 것을 감안하고 전화를 받으면 되는 일이고 그럼 하정우가 저 지금 혼자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아 그러십니까? 바로 이러잖아요. 그럼 여기에 무슨 안보가 필요한 상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니잖아. 유치한 포인트들이 좀 많았어. 네. 대배우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두세 네 번 나오고 말았으면 됐어요. 근데 이거를 드라마 끝날 때까지 주구줄창 밥 쐈어 계속 하고 하지 않습니까? 씨발 밥을 뭐 얼마나 처먹길래 뭐 하정우가 잘 먹는 건 압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거 포인트들. 그리고 하정우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긴장감을 중간에 푹푹 떨어뜨리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오이나가 얘기했다시피 하정우가 거기 숨어 들어가가지고 전화 혼자 통화하는 막 거. 카메라로 막 다 찍어대는데 다 찍고 통화 아무도 엄청 감시를 크게. 통화도 엄청 크게. 난 뒤에서 분명히 누가 쓱 나타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이런 장면들이 자꾸 등장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긴장감도 떨어지만 두 번째 황정민이 별로 무섭게 보이지 않아요. 그지. 허술해 보여. 첫 번이 저렇게 자기 앞마당에서 활개를 치는데 아무도 못 이 잡아. 새끼는 처음에 나왔고 막 신의 대리자처럼 막 나오잖아. 목사님을 신의 뜻이라고 이 개새끼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오 존나 살벌한가 보다 이랬는데 하정우가 자기 앞마당에서 사진 찍고 있는데 몰라 이 병신은. 이러면 악역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요. 악역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게 되면 이 드라마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긴장감이 무너집니다. 이건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장면인데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황정민이 안 밉더라고. 황정민을 막 잡아야 돼 막 이런 생각보다 불쌍하지 그냥. 하체가 많이 부실해졌네. 막 이러면서 걱정하게 되고. 수영복 입은 거 엄청 잘 어울리시던데. 옆에 있는 여자도 별로 안 예쁜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하게 되고. 현지에서 좀 저렴하신 분들 부르다 보니까 그런 거야. 제작비 많이 부족했대. 근데 확실히 진짜 악역의 느낌이 사라져서 그랬구나. 이 아까 이야기했던 거업이 말했던 언더커버 그 영화들의 미학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첫 번째 이제 감정이입이 잘 돼야 한다. 그리고 서브텍스트들이 받쳐줘야 한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그리고 이제 있을까? 여러 가지 변형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원형은 그거죠. 원형은 딱 우리가 어제 도니 브레스코라는 영화를 다뤘는데 모르잖아. 돈이 자자- 도나. 형돈이 말고. 네. 그 도니 브레스코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딱 정석이에요. 첫 번째, 자 정민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FBI 특수요원이고 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너는 좀 잠복근무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너 범죄 조직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주인공의 전사를 다 밝혀놓고 시작하는 영화들이죠. 이런 류의 영화들이 뭐 도니 브레스코 같이 어제 우리가 다뤘던 영화도 있고요. 또 뭐가 있나?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도 맞아, 신세계 처음부터 있잖아. 이정재가 스파이인 걸 밝히고 들어가는 영화죠.
뭐 이정재의 전사 같은 건 나중에 조각조각 보여주긴 합니다만 어쨌든 박훈정 감독이 영화를 그렇게 잘 만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디파티나 무간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다 보여주죠. 얘는 이렇게 해서 스파이가 되기로 결정을 했고 몇 년간 스파이 활동을 했어.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저 사람이 원래는 경찰인데 범죄 조직에 들어가서 팔자에도 안 맞는 지금 범죄자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짠해집니다. 원래 짠한 감정이 졸라 세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이미지가 짠한 이미지예요. 정치인들이? 도와주고 싶고 좀 이런. 우리 그 거지갑이라고 부르는 그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박주민 의원. 네, 박주민 의원 그 짠한 이미지 전 진짜 천금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친숙하고 뭔가 좀 안타깝고 안쓰럽고 실제로 만나보면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러겠지. 정장 입혀놓으면 멋있어요. 그런데 그 거지같이 찍힌 사진 몇 장 때문에 그 안쓰러워.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자기 몸 상해가면서 그런 이미지를 이 언더커버물에서 주인공은 그냥 자동 획득하게 돼요. 무관도 보면서 양조위 얼마나 안쓰러웠어요. 양조위 나와요? 여러분 저희도 힘들어요. 불쌍하게 좀 야 봐주세요. 갑자기 이게 뭐야? 욕 좀 그만하시고 상처 받아요. 막 이래. 야 너 상처받는다고 얘기하면 안 돼. 더 신나지 그러면. 네. 무간도에 제가 양조위 좋아합니다. 무관도의 양조위가 무려 10년인가 9년인가 동안 첩보질을 한 거예요. 맞다. 근데 기억났다. 이 사람 멀쩡히 경찰대학 그것도 수석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피폐해지지. 나가서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조직원 생활을 10년을 했단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조위 스스로도 헷갈려. 그렇겠네. 내가 원래 경찰이긴 했었나? 이런 상황이 오니까 보면 졸라 짠해. 무관도 스포 있습니다. 무관도 안 보신 분은 안 계시죠? 무관도가 여러 사람들 뇌리에 강렬하게 남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짠하게 굴리던 양조위를 마지막에 죽여버려. 진짜? 누가? 보통은 살리잖아. 그러니까 유독화가? 그것까지 말하면 너무 노골적인 스포니까 그렇게 생고생만 하던 양조위가 이제 신분을 밝히고 원래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헤드샷 맞고 뒤져 바로. 그 안타까움과 이런 것들이 막 응축돼가지고 이 영화를 명작으로 만드는, 그리고 이 영화를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주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원래 비극적인 사랑 얘기가 훨씬 재밌죠. 그치. 네, 로미오와 줄리엣 비극이잖아요. 그런 비극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 그럼 언더커버의 주인공들은 보통은 기본적으로 이런 감정을 짠내가 난다. 짠한. 감정이입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네. 원래 불쌍하면 좀 더 쉽게 감정이입 되거든요. 그치. 네. 지금 뭐 남성 언더커버 영화들,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들어가서 어딘가로 침투해서 작전을 펼치는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혹시 여자가 언더커버해서 하는 영화들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영화 다 좋아하는 있어요? 영화 있어요. 뭐죠? 새끼. 새끼. 그렇네. 오. 새끼도 대표적인 언더커버. 탕웨이가. 탕웨이 볼 때 어때요? 안쓰럽죠? 너무 섹시해. 예뻐. 저 꽃다운 처녀가 너무 아름다워.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남자랑 사랑하고 섹스하고 심지어 양조위랑 섹스하기 전에 너 지금 유부녀 역할 하고 있으니까 섹스 경험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막 억지로 하잖아요. 하기 싫은 남자랑. 그럼 거기 있으면 어때요? 짠하잖아요. 탕웨이가 잘 됐으면 좋겠죠. 그치. 행복했으면 좋겠죠. 이런 감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었을 때 안 믿고 싶었어. 그치. 마지막에. 약간 부정하고 싶더라고. 야, 안 죽었을 거야 이러면서. 그렇네. 그렇게 따지면 수리남에선 짠내가 많이 날 만한 하정우한테 그걸 좀 심어주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너무 막 다 뒤집고 막 그래. 깡도 엄청 줬고 막. 근데 초반에 1, 2화에 엄청 짠내나게 했잖아. 1, 2화 그리고 너무 했지. 먹고 살기 힘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워낙 이제 밑바닥에서 출발한 인생이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뭘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그 당시에 5억을 가지고 수리남으로 갈 정도면요. 돈 많은 거지. 졸라 부자예요. 어렸을 때 돈 1억이라는 개념이나 있었어요. 그래. 그때는 집 몇 채 샀지. 네. 차라리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 샀으면 그렇게 개고생 안 했지. 그러니까 더더욱 못 믿겠다는 거야. 아니 근데 그럴 수는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좀 부정한 방법들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그렇게 옳지 못한 방법들로 이 사람이 돈을 벌었었잖아. 나이트클럽 운영하고 뭐 이렇게 힘들게 좀. 그러니까 나중엔 돈은 벌었지만 어떤 명예는 채워지지 않는 거지. 이게 아이들이 아빠의 직업을 봤을 때 내가 좀 어디 나가서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니까 또 그런 데에서 이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야, 저기 홍어 떼다가 홍어 사업하는 사람이 자동차 카센터 운영하는 거랑 뭐 많이 달라? 이렇게 비슷하지 합리화를 않아? 계속 시켜. 그 영화에 대한 애정이 깊으니까. 봐봐, 애정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어쩔 수 그렇잖아. 없습니다. 야, 니네 아빠 뭐 하시니? 야, 우리 아빠 저기 수리남에서 홍어 떼다 홍어 장사해. 이게 아니지. 예. 해외 무역한다고 하면 돼. 무역업을 하시고 있다. 야, 자동차 지금. 수리도 그럼 메카닉이라고 하면 되잖아. 우리 아버지 카 메카닉이야. 이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K씨의 말로만 얘기를 들은 거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수리남 가서 홍어 사업 하는데 5억까지 필요가 없어요. 지금 기준으로 돈을 잡은 거 아닐까?
내 지금 기준으로요? 그럼 또 5억이 너무 작아요. 시대 배경이 그때인데 왜 금전감각은 또 지금으로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소소하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정우는 짠해 보이고 황정민은 끝도 없이 무서워 보여야 되는데 이 그거를. 캐릭터 구축이 일단 틀려 먹었어요. 틀렸다. 그리고 솔직히 1, 2부에서 제일 짠해 보이는 사람은 현봉식 배우 아닙니까? 그 사람 나이가 30대 초반이라는데. 유연석 씨랑 친구라고. 너보다 그래서. 어려. 정민이보다 어려? 나 85년생. 아니야. 그러면 현봉식 씨가 84년생이야. 아, 그래. 오빠? 오빠! 아니, 오빠 아니고. 넌 오빠 아니잖아. 너 오빠 아니야? 오빠 아니야. 나 82년생이야. 82년생이야? 아, 내가 80이야. 아, 그래. 오빠. 오빠라고 해. 오빠지. 근데 그 배우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 맞아. 그 비주얼로 오히려 그게 무기가 돼가지고 네. 여기저기 그 DP 이런 데서부터. 제가 굉장히 어제도 잡지에서 얘기했지만 네. 제일 오래 살아남을 배우는 현봉식 배우예요. 이름이 현봉식입니까? 네, 현봉식. 아, 봉식 씨. 이 배우는 앞으로 한 20년 지나도 얼굴이 그대로일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빨리 죽었어. 나는 이분의 역할이 더 있고 이 사람과 둘이 티키타카가 좀 좋았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그냥 그것도 사진 한 장으로 죽음을 얘기해 줬잖아요. 이것도 제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데 네. 현봉식의 죽음을 좀 더 제대로 다뤘어야 하정우가 황정민을 잡고 싶어하는 그치. 어떤 그런 계기에 도움도 되고 맞아. 왜냐면 내 친구 죽인 새끼잖아요. 근데 사실은 국정원이 현봉식을 죽였다거나 이런 사건이 나중에 좀 이렇게 밝혀지면서 황정민 입장에서 현봉식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아, 국정원이 죽었어요? 아니에요. 현봉식을? 그건 아니에요. 모르는 이건 내 거지. 뇌피셜이에요. 아. 그냥 그렇게 밝혀질 수도 있잖아. 그치, 만약에 그치. 현봉식이 멀쩡히 살아있으면 하정우가 언더커버 안 하려고 그럴 테니까 현봉식을 죽여버리고 야 사실은 이제 황정민이 죽였어 이렇게 거짓말하면 하정우가 도끼 품고 달려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빌드업이 전혀 없단 말이야 이 드라마에. 근데 나는 그거를 좀 하정우의 캐릭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래서 1, 2화를 감독이 조금 비중 있게 다뤘던 게 이 사람은 그냥 오로지 돈이야. 돈만 보고서 그냥 간 거고 물론 그 친구의 죽음이 슬프고 친구를 위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은 내 사업 망하게 하고 내 돈 날려먹게 한 인간이 저 인간이기 때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것도 별로 그렇게 나도 약간 거슬리지 처음에는 하정우 않았어. 캐릭터가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현봉식이 죽고 나서 현봉식 사진 깔아놓고 앞에 음식 놓고 현봉식 술 따라준 다음에 거기다 지 혼자 건배하고 막 추모하는 장면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만약에 정말 그런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다라면 현봉식을 추모하거나 내가 받을 돈 국정원한테 전화하잖아. 제가 받을 돈 일부는 현봉식네 집으로 보내주시면 안 돼. 주라고. 이런 장면은 뺐어야죠. 그리고 사이비 그 신도들한테 굉장히 좀 되게 막 불쌍해하고 감정이입하잖아. 그 완전- 어린 아이 보고서 자기 어. 딸을 또 생각이 나는 그렇지. 거겠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국정원이 철수하라는 거 안 하고 막 이미 이런 돈밖에 것들이. 모르는 사람 캐릭터라고 하기에는 여기저기로 너무 많이 새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야.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정우를 어떤 캐릭터 딱 만들고 싶다. 나는 이 설정이 다 안 끝났는데 촬영이 들어간 것 같아. 하면서 만들어졌나? 그러니까 하정우가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영화에서 했던 연기들 몇 개 가져다가 쓰더라고. 그래요. 범죄의 전쟁도 몇 개 쓰고. 나도 일관성이 없거든. 아니, 사람이 물론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뭐 한 가지 캐릭터를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 인간 자체가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게 아니잖아. 되게 다면적인 모습을 갖고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막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 갈등이 되게 많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자연스럽게 보여준 게 영화에서 아닐까? 보여주는 캐릭터라는 건 짧은 시간에 관객이 감정이입할 수 있도록 그 면을 더 부각시켜서 보여줘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물론 예술영 같은 데 가면 인간에게는 여러 면이 있습니다. 물론 황정민에게도 아이들을 도와주는 착한 면이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황정민은 여기서 무섭고 나쁜 존재여야 돼요. 이 역할이 각자의 역할을 우리는 캐릭터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정민현을 데리고 영화를 찍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만약에 그 영화가 에로 영화라고 한다면 섹스의 굶주린 면만 부각시키면 돼요. 씨 예시를 들어주면 얼마나 섹시해요. 섹스의 굶주린 유부녀. 딱 요것만 부각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네. 다른 면을 물론 갖고 있을 수도 있죠. 많아요. 하지만 다 보여줄 필요 없어요.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필요한 캐릭터만 보여주면 되는데 이 영화가 약간 그런 게 중구난방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것이고 수리남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아쉽다는 얘기를 엄청 길게 엄청 돌려가는 것도 아니야. 엄청 깠어 오랫동안. 나도 6시간을 투자했다고. 그러니까. 나도 열받아. 그런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좀 잘 찍을 수 없습니까? 왜 돈이 없었대요? 제작비가? 제작비 많이 부족했대요. 아. 물론 다 싸들고 수리남까지 가야 되니까 부족했겠죠. 네. 하지만 근데 마지막 액션씬은 좀 더 잘 찍을 수 있었잖아요. 제주도에서 많이 찍었던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자면 그 사이비 종교를 때리게 시킨 그 여자분은 되게 우리가 아는 낯익은 배우잖아. 맞아요. 난 그 여자가 무슨 역할을 할 줄 알았어. 왜냐면 봐봐. 눈빛이나 이런 게 너무 강렬했고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사라졌어. 그래. 이게 너무 아쉬워. 매주지가 아쉽다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어떤 대단원의 막이잖아요. 육화는. 그럼 거기서의 총격씬, 액션씬은 그래도 뭔가 좀 규모가 있어야죠. 아니 수리남 최대 마약 조직이라며요. 근데 무슨 뭐 그 두 명을 못 죽여. 그 군대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절대 안 말이 안 맞지. 돼요. 조진 정도는 죽었어야 되고요. 좀 격렬한 씬을 찍고 싶었다라면. 근데 윤종빈 감독이 자꾸 자기 편리할 때만 리얼리즘 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럴 땐 좀 멋있게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수리남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수리남 하면은 딱 생각나는 음식 뭐가 생각나요? 난 홍어 일단. 일단 홍어. 홍어 생각나. 마약. 그건 음식이 아니니까. 기호식품. 그리고 술 많이 먹으니까 샴페인 같은 거 먹고 술 싶더라고. 겁나 처마시더라고. 술 먹고 싶고.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얘기하는 거야? 뭔데? 그냥 말해. 수리남에 홍어가 있다면 오정TV에는 또 퀴퀴 닭갈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난 지금 너무 배가 고파. 그 공복에 지금 방송을 몇 개 하는지 모르겠는데 퀴퀴 닭갈비가 있다면 난 여기에다가 진짜 밥을 올리고 김을 살짝 얹어가지고 참기름 뿌려서 그냥 한 입에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깻잎에다가 닭갈비 싸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마요네즈 합니까? 마요네즈는 안 하지. 그래? 마요네즈 합니까? 마요네즈 하면 더 맛있는데. 그래 오늘 근데 한번 존나 그렇게 살쪄. 먹어봐야겠다. 존나 살쪄. 마요네즈는 더 찌면 어때? 이미 쪘는데 더 찌워보게 한번. 마요네즈 찍어가지고 한번 깻잎에 해봐야겠다. 엄청 맛있어요. 참치김밥 같은 맛이 좀 나나? 매운맛이 살짝 중화되면서 치킨 마요 같은 그런 느낌이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닭봉이라고 하는 닭 날개살 닭다리만큼 지방이 적고 육즙이 풍부한데 이 부드럽고 도톰한 닭 안심까지 사용해가지고 정말 식감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뼈 없이 순살로만 되어 있고 아주 간편하고 7분이면 완성되기 때문에 또 퀴킷이 양념이 아주 유명하죠. 매콤한 태양초 고추장에 국내산 생양파 사용해가지고 잡내가 전혀 없고 아주 맛깔나게 버무린 퀴킷 춘천식 닭갈비입니다. 저번에 여자친구가 이거를 제가 갖고 가는 걸 보고 사왔더라고요. 배송이 왔나? 배송이 왔었던 것 같다. 떡볶이? 아니, 어떤 거? 닭갈비였던 것 같아. 저는 그냥 해가지고 통째로 볶음밥 해 먹었거든요. 밥 넣고 그냥 볶아도 맛있어요. 그만 얘기해. 너무 먹고 배고프다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 소금 안 뿌린 김 있잖아요. 그거 찢어가지고 막 넣고 깨랑 이렇게 참기름 살짝 부어서 싹싹 볶으면 졸라 맛있어요. 진짜 공복에 좀 많이 보입니다. 예민하거든. 그래요? 주의해 주길 바랄게. 네. 퀴퀴 닭갈비였습니다. 저는 수리남에서 가장 좀 짠했던 인물, 불쌍했던 인물을 꼽자면 뭐 하정우 씨보다는 하정우의 그 아내 있잖아요. 추자연 씨. 얼마나 불쌍해 진짜. 다 키우고 김밥 장사하면서. 그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월영단. 달이 차오르듯 떨어진 체력과 그리고 체질 개선을 위한 건강을 위한 바로 그런 여성 전용 맞춤 건강 환입니다. 맞습니다. 월영단은 향과 맛이 꾸며내지 않은 최고의 재료로만 엄선했는데 사회생활로 지치고 바쁘거나 그리고 우리 아내가 여기저기 좀 푸석푸석 건조해지기 안도 건조하고 속도 건조하고 겉도 건조하고 건조해지기 시작하게 된다면은 신경질이 많이 나고 날카로워질 겁니다. 그럴 때 피부 얘기하는 거죠? 여러모로 보통 타 제품은 3, 4g, 많아도 5g 정도인데 이건 6.5g으로 아주 통통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용량이죠. 40가지가 넘는 정말 몸에 좋은 한약재들을 다 담았기 때문에 몸이 안 좋으시면 하루에 2알 아니면 그냥 하루에 1알 정도 씹어서 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여기 전화 주문할 수 있잖아요. 010-6590-7212 또는 댓글 링크로 가시는 게 네이버 이렇게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저희 댓글 링크창에 월영단 링크 남겨놨습니다. 들어가서 쇼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거업이랑 또 그러면은 마약 관련 콘텐츠들 얘기해보고 싶은데 평소에 좀 많이 봤어요? 그런 이야기들? 저는 최고의 넷플릭스가 마약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야? 제가 이거를 다음 시즌 나올 때까지 1년을 기다렸어요. 뭔데?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남부의 여왕. 남부의 영화. 이거 시즌 남부의 여왕? 완전 재밌어. 재미없대 저기서. 아니야. 이건 내 취향이야. 시즌 5까지 나왔어. 그래요? 오윤혜가 뭐 이렇게 막 너무 재밌다고 하는 경우 잘 끈질기게 없거든. 보는 타입이야. 시즌 5까지 저는 이걸 다 봤고 심지어 남부의 여왕 주인공들 인스타그램까지 내가 가가지고 이분들의 사생팬이 된 만큼 스페인의 미니 시리즈네요. 여자 마약 마약왕 이야기죠. 마약왕 이야기고 재밌겠다. 그리고 진짜 이 시리즈가 끝날 때 다음 회차를 안 볼 수가 없게 끝내 이거는. 난 그게 너무 궁금해 죽겠구나. 남자 주인공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많이 작아.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그게 했는데 나와? 뭐가 작아? 나와? 키랑 키가 체구가 작아. 많이 아. 작다고 그런 게 아쉬웠고 제가 네. 여기서 좋아하는 배우는 그 여자 주인공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햄키 마데라라는 남자분이 있어요. 네, 햄키 마데라. 이분이 작은 분 아니야? 아니 이분은 아주 큰 분이야. 이분이야 이분. 어? 아 진짜로? 거미랑 닮았다. 누구랑? 여기 내가 주인공이랑. 좋아하는 완전 사랑꾼으로 나오거든. 원래 이렇게 안 어울릴 것 같은 사람들이 사랑꾼으로 나오면 더 귀여워요. 그리고 싸움도 엄청 잘 툭툭 치면 그냥. 네. 난 이 사람이 마음에 드네. 제임스는 네. 좀 아쉬워요. 앨리스 그렇구나. 브라가라는 이 사람은 헐리우드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배우예요. 어찌됐건 남부의 여왕 전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천한다고 아, 합니다. 거업도 봤어? 네, 저 1시즌 보다가 때려쳤는데 아 진짜. 재밌게 볼 수 있죠, 당연히. 네, 어쨌든 미국에서 마약이 상징하는 바는 뭘까? 섹스, 돈. 돈. 다 맞아요. 돈, 섹스 맞죠. 어. 저는 어긋난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아메리칸 드림이 바로 상징하는 게 마약이에요. 방법이 잘못된 아메리칸 드림? 불법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남자가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게 마약입니다. 마약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카페이스 같은 전설적인 영화들이 있죠. 스카페이스 혹시 들어봤어요? 안 봤으면 보세요. 알파치노가 나오는 진짜 명작입니다. 또 사이코 같은 영화인가? 아니에요. 진짜. 그냥 한 남자가 히치콕 사이코. 보지도 않아놓고서는 왜? 그러니까 안 봤지. 무슨 뭐라고? 마치 체리콕처럼 얘기한다. 뭐라고? 스카프라고? 뭐, 뭐라고? 스카페이스. 스카페이스. 스카가 흉터잖아요. 흉터나 흉터 있는 얼굴. 오. 그러니까 알파치노가 쿠바에서 이민 온 사람이에요. 쿠바에서 기회의 땅 미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 쿠바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범죄자였어요. 알파치노가? 알파치노가 토니 몬타나라는 사람으로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쿠바에서는 알아주는 범죄자였는데 미국에 오니까 그런 기반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해요? 식당에서 양파 썰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언젠간 난 미국에서 꼭 성공할 거야. 그 식당 앞에 바로 앞에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저기서 끝내주는 여자들 끼고 다니는 내가 언젠간 저런 존재가 될 거야.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와요. 마약 조직에 심부름을 할 일이 생기죠. 그리고 그 심부름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이 사람이 커 나가고 결국에는 그 마약 조직을 통째로 접수하고 우와. 그리고 파멸까지 가는 얘기예요. 아, 파멸까지. 영화 하나가? 영화 한 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스카페이스. 스카페이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미국 사회도 어느 정도 주류가 정해져 있는 사회잖아요. 신분 사회란 말이에요. 딱 정해져 있지 않죠. 뭐 인도 브라만처럼 딱 신분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죠. 어느 정도는 자기가 태어난 위치에 따라서 신분이 정해져요. 어쩔 수 모든 없습니다. 국가가 그렇지.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신분을 계층에 뛰어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에게나 평등한 성공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그래서 미국이 기회의 땅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불릴만 해요. 미국은 어딜 가도 땅이 다 비옥하고 파보면 지하자원 나오고 축복받는 땅이 맞아요. 게다가 더럽게 넓어. 그러니까 인디안들 싹 다 죽이고 뺏었지. 그럴만 하잖아. 그럴만한 땅인데 근데 미국 사회도 먼저 이민 온 순서대로 다 차별이 있어요. 이탈리아계가 먼저 이민 오고 그 다음에 또 아일랜드계들이 들어오고 2차 대이동, 3차 대이동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싸우고 거기 급이 안에서 있어. 급이 달라. 그럼 그거 먼저 있어. 온 애들이 좀 더 이제 그 계급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겁니까? 이탈리아 애들이 좀 더 개꿀인 직업들은 다 채갔지. 하긴 먼저 가서 일단 딱 해놓으면은 당연하지. 그리고 나서 아일랜드계들이 그 다음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아일랜드계들은 계속 차별받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일랜드계가 할 수 있는 직업은 둘 중에 하나다. 경찰 아니면 범죄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 고집이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집이 더 부각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차별받는 세계에 와서 차별받는 새로운 대륙에 와서도 뜻을 굽히지 않아 이 사람들은. 아일랜드계는 섬나라 사람 얘기하는 거야? 아일랜드에 영국의 있다 아일랜드. 미국으로 넘어온. 그러니까 영국의 아일랜드 대기근이라고 한번 이제 원래 그 감자 농사가 한번 대흉작이 났던 영국에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국이 잘못한 건데 영국이 4개 나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진짜 스코틀랜드, 뭐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 웨일스 이렇게 4개잖아요. 이렇게 똑똑해. 아 그래서 가끔 댓글로 우윤의 정민여 중에 정민여가 그래도 좀 더 낫다. 너가 낫지. 이게 합쳐져서 영국이 됐으니까. 다 합쳐서 유나이티드 킹덤. 너희도 못 몰랐잖아. 다 알았어 이건. 아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저도 몇 년 전까지 몰랐습니다. 우윤혜 씨. 이게 합쳐져서 영국이 됐군요.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한테 당신 잉글랜드 사람이지 이러면 존나 화내요. 그렇지. 우리한테 당신 일본 사람이지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어. 사이가 안 좋아. 잉글랜드가 아일랜드를 계속 때려잡았단 말이야. 그거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아일랜드 대기근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굶어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 씨발 들어서 못 살겠다. 나가. 가 싣고 떠나자. 미국으로. 미국으로 기회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거긴 또 이탈리아 애들이 꽉 잡고 있네. 이미 또 잡고 있어. 힘들어서 그러니까 왔는데. 최하 말단 경찰관이 되거나 응. 아니면은 자기 동포 때려잡는 경찰관이 되거나 뒷골목으로 빠져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이 이탈리아계 중에 마피아들도 많이 넘어오지 않았어요? 많죠. 어. 이 범죄계에서도요. 네. 진짜 개꿀인 부분들은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아, 초반에 네. 와서. 이런 거의 특징들이요. 특히나 이제 미국은 여러 가지 이제 이주민들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유리했던 점이 자기네들의 음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치. 피자, 파스타, 커피. 지금 미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 대중화된 것들, 미국화된 음식들 보면 이탈리아 음식이 많아요. 그렇네. 네. 피자. 닌자 거북이가 왜 피자만 처먹어요? 진짜? 걔 거북이가 피자만 처먹어? 아, 닌자 거북이 아는데 걔가 피자 먹는 거 걔네 모르지. 주식이 피자야. 피자만 먹어. 아, 진짜? 너도 몰랐지? 몰랐어요. 몰랐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치킨 같은 거야. 어. 그렇게 대중화된 음식인데 그거 어디서 왔어?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아메리카노. 어. 에스프레소에다 물 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게 아메리카노잖아. 그럼 에스프레소 어디서 왔어? 이탈리아에서 왔단 말이야. 일단은 와서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니까. 그래서 마피아 두목들이 항상 식당을 하나씩 같이 운영합니다. 어.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새끼 있으면 식당 주방으로 불러가지고 죽인 다음에 바로 썰어버려요. 뭐 그런 일들도 있었다. 그런데 네. 마피아들은 처음에 뭐 대부라는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매춘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뭐 이제 금주법 있을 때는 또 술, 술. 밀주 산업 이런 거 다 손을 댔는데 마약은 섣불리 손을 안 댔어요. 왜요? 마피아들이? 왜? 마약에 손대면 정말로 미국 경찰들이 우리 다 밀어버릴 것 같았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뿌리 뽑을 기회를 줘버리는 셈이 되는 거야. 어. 근데 네. 미국은 왜 이렇게 마약에, 물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마약에 되게 엄해. 뭔가 그런 거야? 왜냐하면 그만큼 마약을 구하기가 쉽거든. 미국에서? 왜 왜냐하면 토양 자체가? 바로 옆에 어디 있어? 멕시코. 멕시코 이런 데서 마약 그냥 넘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마약 소비량이 가장 많아. 그럼 내가 마약상이라면 어디로 가야겠어? 미국. 그래. 남부의 여왕에서도 미국의 땅으로 간단 말이야. 미국으로 가면 메이저 마약상이 되는 거야. 거기서 유럽으로 다 뻗어나가고. 자, 우리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그렇게 수출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겠어요? 시장이 크니까 그런 거 그렇지. 아니에요. 미국에 무조건 차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근데 미국에 마약하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아. 그럼 미국 진출해야지. 자, 그렇다면 멕시코, 시카리오라는 영화 맞죠? 그 멕시코 국경 지역이 있어요. 미국 멕시코 국경 지역. 뭐 후아레즈인가 이름 까먹었는데. 후아레즈 맞아. 이 후아레즈라는 도시를 멕시코 깽단 하나가 먹으면 이 도시만 먹으면 미국으로 건너가는 마약의 다 먹겠지. 그렇죠. 마치 그 황해의 명가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놈 중에 나 아이 거친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길목을 꽉 잡고 있으면 이 깽단의 사람들은 평생 상상도 못할 돈을 만질 수 있어요. 그러겠지. 네. 그러니까 서로 이 도시를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잔인하게 썰고 죽이고 막 모가지 썰어서 갖다 내걸고 막 왜? 내가 먹고 싶거든. 시카리오는 결국 그 얘기예요. 그렇게 미국으로 흘러 들어간 마약들이 주로 이제 고가의 마약들,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코카인 하면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러면 요만한 병에 넣고 다닙니다. 이렇게 톡톡톡 코로? 불어가지고 이렇게 신용카드 같은 걸로 탁탁탁탁탁탁 치면서 하고 빠는 거 있잖아. 너 되게 익숙하다? 코로 되게 잘한다. 코로 빠니까 코카인이야? 아니요? 이름이 코카 입에서 나와서 코카인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또. 하나 히로뽕이었나? 히로뽕은 이제 합성 마약이죠. 아. 이거는 화학 실험실에서 만드는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코카인은 그래도 자연에서 온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돈 많은 부자들은 코카인을 해요. 히로뽕에 손 안 대요. 싸구려. 그래 거기서도 수리남에서도 나오잖아. 그렇죠. 너는 히로뽕이나 만지라고 장첸한테 네, 평생. 맞아요. 싸구려 마약이거든. 대신 더 강력해요. 하지만 여기에 빠지면 답이 없어요. 코카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갱생의 여지가 있는 마약인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코카인 빨고 막 일하던 사람들 은퇴하면 다 끊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중독돼서 인생 망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코카인은 그래도 자연에서 온 것이다. 자연에서 온 거. 자연유래 성분이야? 그러면은 대만은 이제 그 대마초 그 마리화나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담배보다도 중독성이 약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나 대학교 때 대마초 빨아본 적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만은 이제 범죄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면 황정민이 이렇게 물고 있던 건 씨가야? 그건 씨가. 뚱뚱한 쿠바 그거. 씨가. 네. 아, 그건 또 그건 담배랑 합법적인 다른 거야? 담배. 담배? 네요. 입담배인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연기를 목 속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만 물고 있다가 뿜는 형식의 담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도 팔아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어. 쿠바산을 최고로 쳐줍니다. 정말 마약 영화를 보면
그냥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 궁금한 게 마약으로 뭐 성공했다 하면 진짜 돈을 쌓아두고 막 저택에 막 섬을 사고 막 요트를 사잖아. 그럼 그만큼 마약이 비싼데도 사람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뛰어가는 줘야 될 사람 돈들도 많은데 그걸 다 떼고도 남는다는 거지. 그렇게 많이 남는다는 거니까 이게 현실로도 그런가? 그럼요. 근데 그러면 그걸 잡으려면 어쨌든 내가 폭력 조직을 갖고 있다든지 뭔가 그런 게 아니면 정치권이랑 커넥션이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영화가 덴젤 워싱턴 주연의 아메리칸 갱스터 아메리칸 갱스터. 라는 영화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흑인 남자 주인공, 그러니까 덴젤 워싱턴이 연기하는 사람이죠. 프랭크 루카스라는 사람은 기존에 이제 소위 프렌치 커넥션이라고 해서 멕시코나 이제 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마약들 말고 새로운 루트를 뚫었어요. 이 사람이 또 흑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할렘의 범죄 조직을 거느리고 있던 사람의 운전기사였어요. 이 보스가 사망하고 나서 이 조직을 이 운전기사한테 넘겨줍니다. 이 운전기사가 그래서 이 조직을 다 물려받고 어떻게 하느냐, 아메리칸 스타일로 해요, 정말로. 프렌치 커넥션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마약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놈 저놈 뇌물 처먹여야 되고 뭐 그 또 중간에 또 경찰들한테 한번 뺏기면 경찰들이 밀가루 넣고 막 희석해요. 그래서 내가 100g을 샀는데 희석된 거 다 빼고 나니까 한 20g밖에 안 남아. 근데 그럼에도 뽕맛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팔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새로운 마약 계획을 수립해요. 베트남전이 한창이었거든요. 직접 베트남으로 건너갑니다. 베트남에 가가지고 양귀비 잎에서 추출한 거, 아편. 아편 전쟁할 때 아편? 그렇죠. 그 아편. 그 아편을 막 직수입을 해와요. 그러니까 산지 직송인 거야. 그러니까 졸라 싸게 가격을 후려칠 수 있어요. 어디다 배급을 해? 할렘에 일단 쫙 뿌려. 중독되게? 그럼 이제 흑인 중독자들이 막 생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약의 순도가 엄청 높아.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 주사해서 죽은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새로운 유통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진짜 두 손 불알주짝밖에 없던 흑인 남자가 혼자서 미국에서 성공한 거죠. 뭘로? 마약으로. 그러니까 미국 영화에서 쓰이는 마약이란 결국 주인공이 이 미국 사회에서 삽시간에 자기의 신분 상승을 단방에 할 수 있는 수단인 거야. 그런데 이 수단이 안전해? 아니지. 안전하진 않지. 월스트리트에서 증권맨으로 일하는 것보다 월스트리트에 마약 파는 게 돈을 100배쯤 더 벌겠지만 100배는 더 위험하단 말이에요. 거기다 미국 정부가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돈을 다 빨아가면 그거 내비두겠어요? 안 그러지. 다 잡아 쳐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약쟁이들이 뇌물 먹인 거 받아먹은 경찰관이라든지 그치. 적발되면 다 잘려나가요. 근데 그럼에도 엄하게. 불구하고 끊임없이 마약상들이 생겨나고 끊임없이 뇌물을 먹여서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합니다. 멕시코에서는 어떻게든 미국에 한 방만 그냥 마약 공급하면 공급책으로 딱 인정만 받으면 그야말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멕시코는 그러면 유독 그 땅에 네. 아까 말했던 그 아편? 뭐 이런 것들이 잘 자라요? 코카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이에요. 아 거기가? 네. 그러니까 얘네도 그럼 얘네 입장에서도 그게 돈이 되니까 그걸 또 안 할 수도 없겠네. 그렇지. 나라가. 네. 미국 영화에서 등장하는 마약이란 보통은 이런 걸로 쓰여요. 아. 일확천금의 꿈을 이뤄질 수 있는 위험한 수단. 하지만 그만큼 매력적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관련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겁이 네. 좀 추천할 만한 마약 관련 영화가 있다면? 지금 아까 뭐- 아메리칸 갱스터, 스카페이스, 시카리온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요 정도로? 네, 스카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바에서 넘어온 사람, 그러니까 소위 이제 프렌치 커넥션과 관련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마약으로 성공했다가 몰락하는 이야기고요. 시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멕시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국경지대 있잖아요. 거기에 마약 조직을 뿌리 뽑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갱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인이 미국 사회에서 혼자 힘으로 마약으로 일어섰다가 역시 몰락하는 이야기예요. 세 작품 다 재밌습니다. 뭐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전 언니 남부의 뽑을래요? 여왕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남부의 여왕이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꼭 인내심을 갖고 시즌 5까지 한 몇 개 안 돼, 몇십 개밖에 안 돼. 봐봐, 재밌어. 솔직히 별로예요. 아니야, 너만 별로지. 조금만 참고 봐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냥 그래요. 박진감이 넘칩니다. 지루합니다. 저는 남부의 여왕을 추천드립니다. 난잡해요 영화가. 저는 이거 스카페이스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봐야겠습니다. 스카페이스가 다소 촌스러움을 견디셔야 돼요. 왜냐면 1970년대 영화거든요. 아. 근데 여기 보면 어마어마한 장면들이 많이 났습니다. 뭐 전기톱으로 머리 갈아버리는 장면이라든지. 근데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아요. 네. 근데 스카페이스는 약간
뭐랄까 이것도 클래식입니다 이제는. 아 그렇겠지. 네, 클래식이기 때문에 영화를 좋아한다. 근데 스카페이스를 안 봤다? 말이 안 되는 거다. 보셔야 된다. 그리고 뭔가 뭐 미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미국 사회 한때 일대 번역을 이뤄낼 뻔했던 흑인의 이야기. 덴젤 워싱턴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메리칸 갱스터를 네.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취향 없이 시카리오는 다 보셔야 됩니다. 네. 진짜 이거 마지막으로 질문할게. 나 궁금한 게 당연히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이 마약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 내에서도 갖는 영향력과 어떤 그런 게 어마어마하니까 관련 영화들을 많이 보잖아. 근데 나는 그냥 우리나라는 사실 마약을 할 수도 없는 나라고 그런데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우리나라 이제 작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이 그래도 안 되지. 많이 들어왔죠. 옛날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마약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마약 이야기를? 우리나라 사람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약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잘 마약 몰라. 영화 자체가 나는 인기가 많으니까. 내가 남부의 영향에 빠진 이유지. 들고 놀아. 너무 박진감이 넘치고 이게 되게 현실적이라니까. 평범한 여성입니다. 평범하지 않아. 근데 예쁘잖아. 그 여자가 이제 남부의 여왕이 되는. 오늘 네가 남부의 여왕 같다. 아 남부의 진짜 여왕. 오늘은 대단해요. 진짜 딱 내가 이 얘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잖아요.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로지 갑니다. 오로지 남부의 갑니다. 여왕을. 정성이 보이면 정관 수술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남부의 여왕 보시고 여러분 정말 짬짬이 보시면은 너무 재밌고 드디어 시즌이 끝났어 얘기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래요. 재밌다니까. 내가 일단 오늘 보고 바로 피드백 해줄게. 남부의 시즌 여왕. 1만 보면 조금 그런데. 예, 재밌으려면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 시즌 5. 시즌 5까지 봐봐 진짜. 5편까지도 아니고 시즌 5까지 봐야 돼? 너무 재밌습니다. 야 시즌 5까지 보면 어지간한 건 다 이 재밌지 남부의 않아? 여왕 보신 분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진짜 재밌었다 이런 거. 그냥 그렇다니까. 여러분 궁금합니다. 의견을 남겨주시기 의견 좀 바랍니다. 남겨주세요. 솔직히 그냥 그렇잖아요. 아니야 왜 선동하지 마. 솔직한 여러분들 의견 기다립니다. 선동은 네가 제일 잘하겠어. 네가 아까부터 혼자 계속하고 있네. 놀스 오브 뭐였더라 퀸인가? 퀸 오브 노스겠지. 퀸 오브 놀스. 잠깐만 남부인데 왜 노스야? 사우스다 사우스. 내가 괜히 얘기했어 진짜 영어를. 엉망진창이다 네. 진짜. 오늘 네. 정말 풍성했습니다. 뭐가요? 뭐가? 수리남 언더커버 마약 이제 영화까지. 하지만 좋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마지막에 남부의 남부의 여왕밖에 남부의 여왕. 없다라는 거 네.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저희 이제 월간 거업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이럴 거면 내가 사진 보내줄 테니까 그거 걸고 네가 하고 싶은 얘기해.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